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성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국내 코로나 상황 오늘 어떻습니까? 예, 17일 0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22명 증가했고요. 국내 누적 확진자는 총 1만 635명이 됐습니다. 예. 완치자가 72명 늘었네요. 예. 예. 또 5일째 확진자가 20명대로 떨어졌다. 예. 조금 안정세로 접어든 것 같기도 확실히 한데. 감소세이긴 한데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폭풍 전야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는 뜻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요새 행락철을 맞아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느슨해졌고 예. 최근에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출입들이 좀 많이 는다는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사실 지금 어제 총선을 치르면서 사실 총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또 모르기 때문에 아직 모르니까. 예. 한 2주 정도는 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좀 경각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예천에서 나온 확진자 예. 그분 동선도 좀 봐야 될 거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확진자들이 감염 경로를 좀 추적하기 힘든 사례들이 좀 있다는 거에 좀 긴장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돕는 범정부 실무 추진단이 출범했네요. 예,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범정부 실무추진단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예. 뭐 관계부처 장차관으로 구성된 회의체인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단의 업무를 뒷받침하게 되는데요. 이 지원단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와 임상 인허가를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나서준다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죠. 예, 예. 무소속으로 대구에서 당선된 황교안, 예. 홍준표 전 대표죠. 예.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전략 부재를 비난했는데 홍준표 전 대표는 선거 때도 계속 비난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당선된 이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상 총선 참배의 모든 원인이 황교안 대표에게 있었다. 이런 식의 좀 비난을 했는데요. 자신이 정치를 25년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 없는 선거는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예. 당 대표로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황교안 대표가 그 종로 출마를 결정할 때부터 좀 타이밍이 많이 늦다. 리더십이 좀 부재한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들은 있었거든요, 당시부터.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이게 전형적인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고 예. 공무원을 쭉 하다가 왔기 때문에 정치적 DNA가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 계속 받아왔었죠. 예, 그렇죠. 그게 아마 이 선거까지 연결된 것 같은데 그 무소속 인사들은 당으로 돌아갈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들어오는 거는 잘 모르겠다 또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이런 포지션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번에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당선인이 5명인데 그중에 4명이 미래통합당과 관계된 당선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일단 그 강원 강릉의 권성동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복당 신청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윤상현, 김태우 당선인은 조만간 복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권성동 의원 같으면은 들어가서 나 원내대표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홍준표 의원은 들어가면 당연히 또 대권을 노릴 테고 김태우 의원도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고 거물급 인사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래통합당 당내에 있는 거물급 인사보다 당 외에 지금 들어올 인사들이 훨씬 더 거물급들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이제 당을 정리하는 임무까지 맡게 될 거란 말이죠. 이 상황에서 좀 당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가 갈등의 씨앗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예. 김종인 위원장은 다시 등판을 하는 겁니까 비대위 체제에서? 정진석 의원은 방금 우리 인터뷰했을 때 김종인 의원만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비대위로 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홍준표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김종인 위원장만한 사람이 있느냐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예를 들면 3선에 성공한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보다는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가지고 새로운 지도부가 당을 쇄신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비대위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확실한 확답을 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야기 해보죠. 현충원 참배하면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는데 이해찬 대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오늘 오전에 동작구 국립서울 현충원을 참배를 했고요. 그리고 해단식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해찬 대표가 이제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국민이 주신 의석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고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나는 지나가는 손님 누구나 볼 수 있는 어항 속에서 투명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거듭 당 분위기를 좀 다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시민당과 관련해서는 시민당의 소수정파 그리고 시민사회는 약속대로 본인의 뜻에 따라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 민주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한 소수정당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다만 등원 전까지는 민주당 연합정당 소속이므로 다른 당선자의 입장을 고려해 말씀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자, 문제는 미래한국당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예.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인데 예. 처음에 만들 때는 합당한다 이게 기정사실이었습니다만 예. 지금은 서로 눈치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래한국당이 19석이고 더불어시민당 17석이거든요. 이제 조만간 7월이 있으면 이제 공수처장, 초대 공수처장 인선 문제가 있습니다. 예. 여당목 5석 외에 2개가 자리가 남는데 예. 하나를 이제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가져갈 것이고 나머지 한 석을 또 다른 당이 가져가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예. 소위 말해서 제2 원내 교섭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예. 지게 되면 그 당이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의 의원 한 명을 이적시키게 되면 그럼 20명이 되죠. 20명이 되면서 제2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야당목 2명을 이제 전부 다 미래통합당 계열이 차지를 하게 되면은 예.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되는 공수처장 인선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시민당, 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불어시민당하고 합당을 하기보다는 더불어시민당도 현재 야당이기 때문에 이쪽에 뭐 의원 3명을 꿔준다든지 혹은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이제 민주당 계열의 제2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는 경우도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눈치 게임을 할 서로 수밖에 눈치 없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죠. 이게 꼼수를 한번 쓰니까 꼼수가 계속 이어지는군요.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도 합당한다는 얘기를 못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도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합당을 하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시민당이 17명이라 의원을 3명을 꿔주는 방안도 있고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하는 방안도 있는데 예.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열린민주당과 합당은 하지 않는다라는 예. 뭐 취지의 발언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또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지금 선거 자체부터 꼼수가 시작됐고 선거 이후에도 지금 꼼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예. 돼가고 있어서요. 이 위성정당들이 제2 교섭단체를 만들 것이라고 예. 처음부터 예측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굽니까? 접니다. 예, 이렇게 되는군요, 결국은. 이게 예정된 수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얘기가 좀 튀어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뭐 미래한국당이 일단 만들기 쉽겠죠. 19명 숫자가 더 많으니까. 예. 또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각 정당으로 돌아갈 소수정당으로 돌아갈 2명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빠지게 되면은 열린민주당 관계는 어떻게 되고 그럼 의원을 몇 명을 도대체 꽂아야 되느냐 뭐 이런 단순 산수를 하게 되면 예.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물량 공세를 하기 시작하면은 민주당이 그렇죠. 예, 무조건 이기는 상황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극단으로 갔다고 봤을 때는 서로 의원 꺼주기를 계속하면서 세를 불리기 시작을 하면은 여소야대가 돼버리는 상황도 극단적으로는 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꺼주기로만 계속 한다고 그런데 하면. 그렇게 꺼주기를 했을 경우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이런 식으로 의원 꺼주기 꼼수를 해도 되느냐 이런 비판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의 단독으로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을 이뤘기 때문에 예. 여기서 만약에 꼼수로 대응했다가는 사실상 모든 무한 책임을 지는 지금 현재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면밀히 체크하고 본인들의 행보도 좀 조심스럽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N번방 사건 소식도 알아보죠. 박사방 공동 운영자인 붓다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박사방의 뭐 자금 모집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운영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붓다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름은 강훈이고 2001년 5월생이고 올해 만 19세가 되는, 현재는 청소년이지만 청소년 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않는기 때문에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전격적으로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네요. 그만큼 범죄를 중요하게 봤다, 이렇게. 그러니까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으로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소년이 아닌 걸로 되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부의 보호를 받지 않아서 신상공개 대상은 됩니다. 그리고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고 국민 알 권리와 동종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강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이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했거든요. 예, 받아들이지 않았죠. 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화제의 당선자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전 중구에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당선인 연결합니다. 황운하 당선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 처음에 이 지역에 나간다고 했을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뭐 선거 네. 결과도 그 신승을 하셨어요. 네, 네. 네. 그 개표 다 끝날 때까지 아마 마음을 긴장을 못 놨을 것 같은데, 이런 네. 선거 결과 나온 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좀 당황은 했었습니다. 예. 네, 이게 제가 현장에서 접한 민심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출구조사 결과였거든요. 예. 예, 그것은 아무래도 제가 현장에서 접하지 못했던 이제 숨어 있는 보수 성향 유권자분들, 예. 이분들이 이제 좀 많으셨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대전 중구 지역이 본래 오랜 세월 동안 보수 성향의 정당의 국회의원을 뽑아주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른바 보수 성향 그 유권자분들의 조직이랄까요? 지지층이 굉장히 견고하게 형성돼 있는 지역이다. 그런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 뭐 지난 총선 역대 결과를 봐도 중구는 다 보수 정당이 가지고 갔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신승하셨고, 또 대전에 전 지역구를 민주당이 싹쓸이했거든요. 네. 예. 만일 여기만 패배했으면 그것도 참 이 당선인 입장에서는 어려웠을 건데, 어쨌든 네. 당선이 됐는데, 대전에서 민주당에 몰표를 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제 중구가 대전 7개 성어구 중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어렵다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곳이긴 한데요. 예. 어쨌든 이제 중구를 포함해서 다 이겼고요. 다 이겼고, 그것은 이제 역대 어느 선거에서든지 대전 또는 충청 지역이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대전 지역이 7석을 민주당이 이렇게 전부 석권하게 된 것은 전국적인 어떤 민주당의 선거 승리, 이 분위기와도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왜 그렇게 민주당에게 승리를 안겨줬을까? 저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위기 상황, 또 이로 인해서 더 심각해진 경제 위기 상황,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책임 있는 여당에게 힘을 좀 실어줘야 우리가 이 위기 극복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국민들이 지금 힘을 모아서 위기 극복을 해야 하는데, 자칫하면은 이제 분열과 혼란이 일어나고 하면 위기 극복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좀 빨리 위기 극복을 해달라, 이런 민심의 발로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위기 극복도 위기 극복이지만 황운하 당선인이 끊임없이 검찰 개혁을 내세웠는데, 그 중구 주민들이 그 기치에 공감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런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중구 지역은 특별히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님이 오셔서 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른바 울산 사건 가지고 거론하면서 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셨거든요. 예. 그다음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대전까지 와가지고 사실상 후보자 비방 수준의 막말을 많이 하시면서 저를 집중 공격하셨거든요. 예. 또 미래통합당의 후보 측에서도 막판 그 문자 메시지 대량 발송을 통해서 울산 사건을 집중 거론하면서 저를 공격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에 대해서 유권자분들은 오히려 선거 결과를 놓고 해석하면 오히려 그것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이고 그래서 검찰권 남용의 오히려 피해자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선거 결과를 검찰 개혁과 연관시켜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게 미래통합당 중앙당 쪽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또 여기 미래통합당 이은권 후보 측에서 선거 이슈 삼아서 집중적인 공격을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는 저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이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주장에 공감한 바가 더 크지 않았느냐. 검찰권 남용. 검찰이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를 통해서 검찰권 남용해서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을 불필요하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검찰권 남용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려는 검찰의 오만과 착각에 대해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검찰권 남용할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 예. 이렇게 주장한 저의 주장에 공감한 바가 크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민심에 대한 해석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기소 독점, 기소 편의, 기소 유예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 당선인께서는 무리한 기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기소가 돼서 재판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재판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무죄라고 보죠. 예, 제가 공소장을 봤는데 그리고 저와 함께 공소장을 검토해 본 저의 변호인단도 이것은 공소를 취소해야 할 수준이다. 예, 터무니없다. 예, 실제로 조사도 한번 안 해보고 기소를 했고요. 예. 공소장에 쓰여진 내용을 보면 뭐 허위사실이거든요. 허위 공문서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전개된 논리를 보면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허술하게 논리 전개를 되나? 삼류 소설 시나리오보다도 못한 그런 이제 허술한 논리 전개하면서 그 공소장을 써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뭔가 다급하게 허겁지겁 그 기소를 무책임하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기소를 한 것이거든요. 이 이유는 저는 선거 출마를 막으려는 의도였다. 또는 이런 것을 결국 총선에 유권자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서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의 의도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즉 검찰 개혁에 반대해온 미래통합당 쪽에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사실상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해왔다 검찰이. 그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었죠. 예. 그러면 검찰이 황운하 당선인은 한번 조사하지도 않고 기소한 겁니까? 조사 한 번 안 했죠. 예. 조사 한 번도 안 해보고 기소를 했죠. 예. 두 달 동안 검찰이 엄청나게 세상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제가 무슨 잘못이나 저지른 양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저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 참 어려운 아주 악조건에서 이번에 선거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뭔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특히 어떤 뭐 특정 언론 여기서 거론하기 지금 그렇습니다만 특정 언론을 자주 접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고정관념이 형성되게 되더라고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냐. 그래서 그런 그 악조건 속에서 출마를 했던 것인데요. 뭐 저는 그 검찰이 사실상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를 통해서 선거 개입을 했다. 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기현 전 시장도 이번에 당선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김기현 전 시장, 그분은
제가 울산청장 할 때 무리한 경찰 수사의 피해자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왔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권자 선택을 받으셨어요. 예. 물론 이제 울산 지역의 특성이 있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유권자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유권자 선택은 존중돼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검찰 수사의 또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저도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는 울산 사건은 김기현 전 시장 형제와 측근인 비서실장의 토착비리 사건이었고요. 예. 예, 김기현 전 시장은 또 이제 정반대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예,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현재 일부는 뭐 제가 기소돼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보면 알 거 아닙니까? 예.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김기현 전 시장의 형제와 측근인 비서실장의 비리는 검찰이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저를 기소하기 위해 사건을 덮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실을 밝혀서 그 부분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아하. 그래서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자. 뭐 김기현 전 시장이든 저든 이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입장에서 둘이 당사자들끼리 뭐 논란을 벌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정치를 할 건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그런 직업 정치꾼이 아니라 예.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좀 그 진실한 사회적 약자도 대변하고 또 이 서민을 위한 정치 또 계파에 줄 서지 않는 소신과 신념의 정치인이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대전 중구에 출마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이었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